대체할 수 없는 압도적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7일 금요일 방송입니다. 연휴를 앞두고 방송 시작하는데요. 자, 평소에 양복을 안 입고 타이도 안 매던 박근영 부장이 왜 오늘은 이렇게 타이도 매고 이렇게 양복을 입고 왔을까? 어디 뭐 선보러 가느냐, 미팅 가느냐, 아니면 어디 행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예, 전호매님, 뭐 붉은 수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고 또 제가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를 시작하면서 공개적으로 공중파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면 꼭 러브콜을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마침내 답이 왔습니다. 다음 주 5월 20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매일 저녁 6시 20분에 KBS ETV에서 박근영의 더 힌트라는 프로그램이 공식 런칭이 확정돼서 오늘은 마지막 리허설, 최종 리허설 때문에 갑니다. 이게 뭐 3프로TV 쪽에서 뭐 이런 경험을 주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이런 것들이 오는 것 같고 또 함께 또 방송을 봐주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함께 응원해 주셔서 거기까지 또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매일 저녁 6시 20분 KBS ETV 박근영의 더 힌트도 라이브로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렇게 설명 좀 드리고요. 뭐 시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죠. 코스피는 마이너스 1.5포인트 하락 출발 보였습니다. 정 초반 2751포인트로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들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그리고 기관은 코스닥 매수와 선물 매도 출발 보였습니다. 당연히 기관들은 일단 코스피도 매도로 시작을 했겠죠. 장 초반부터 오늘은 뭐 수산주라든지 그 다음에 라면 등의 음식료 업종 강세 출발한 가운데 이 해운과 물류, 엔젤 산업, 그리고 교육과 홈쇼핑, 리튬과 엔터미디어, 음원, 음반 등의 강세 출발을 보였습니다. HLB 리보세나립 관련된 뭐 간암 병용요법 미국 허가 불발 소식이 장 개시 전에 뭐 루머로 일단 돌아다니면서 장 초반 완전히 이제 호가가 뭐 이렇게 한가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된 거냐 시장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었는데 역시 관련된 불발 소식이 이제 오전에 전해졌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일부가 부진하면서 특히 이제 HLB 그룹주가 굉장히 다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낙폭이 확대됐죠. 코스피는 지나친 금리 낙관 경계 속에 외국인 자금 이탈로 지수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올라가면서 또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반면 하루 만에 또 여기에 대한 경계 심리로 또 수급이 또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보였죠. 시총 상위 대형주 순매도세가 들어가면서 역시 하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 전일 물가와 소매 판매 지표 확인 후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이 재이탈됐고 현선물 동반 순매도로 전환됐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가 약세였고요. 역시 전일 반도체, 밸류업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지만 오늘은 차익 실현 탓에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 탓입니다. 금일 특징적인 모습은 소매업종 내 음식료주인데요. 삼양식품이 예상치 크게 상회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 올라갔고요. K푸드 호조가 역시 이루어지면서 금일 이제 음식료 업종의 상승 배경은 첫 번째 호실적입니다. CJ제일대당, 삼양식품 등의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작년 예상치보다 훨씬 더 상회한 실적이 나왔고요. 음식료 업종의 상승 배경 두 번째는 호실적 배경이 일단은 물가 상승했다는 간편식 소비가 좀 더 올라온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해외 수출 증가폭도 확대되고 있고 또 음식료 업종 강세 배경 세 번째로는 불닭볶음면, 삼양식품이죠. 이것도 굉장히 호조였고요. 그리고 우리가 빙그레, 바나나 우유 등도 굉장히 K컬처 수혜의 해외 매출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다는 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뭐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이야기되는 게 있죠. 뭐죠?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게 뭡니까? 김입니다. 김. 그래서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 매출 역시 증가 추세가 나오면서 역시 내수 소비에서 해외 매출 확장되는 수출 중심 음식료주가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HLB 그룹주 약세 지수 하락이었고요. 자금 순환되면서 소외 업종이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리보세나립 FDA 승인 불발의 HLB 그룹주들이 하한가 일제히 들어갔고 다만 HLB 그룹주 외에는 장 초반 동반 약세를 보이다가 역시 튀어 올랐죠. 특히 뭐 예를 들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아침에 마이너스였지만 종가 무렵에 꽤 많이 오른 가격으로 유한양행이 마무리했고요.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가 HLB 등으로 뭐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어려웠지만 장 중반 이후로 일단 올라오는 정도도 꽤 보였다는 겁니다.
HLB 충격에 자금 순환되면서 2차 전지와 엔터, 미디어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다소 좀 약세 국면이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전반적으로 그 외에도 삼양식품 어닝 서프라이즈의 음반 전반적으로 음식료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소식 등에 관련된 교육주가 또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한편 중국의 4월 산업 생산은 6.7%로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4월에 소매 판매가 2.3%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중국 경제 지표가 불안 요인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었는데, 다만 장중 후반에 중국의 주택 공적금 대출 25pp 인하 소식이 들렸습니다. 주택 공적금은 중국인이 주택 살 때 복지 제도와 같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부동산 제도에 관련된 부분에서 부동산 부양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금리 인하는 주택 수요 부양이 목적이고 5월 18일부터 25pp 인하를 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물가 둔화에도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 영향에 힘입어서 상승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음식료품 강세인데, 특히 삼양식품은 호실적 발표하면서 급등이었고요. 이어서 빙그레도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60% 성장을 보이면서 강세였고, 뒤이어서 전기 가스업 강세였고, 외국인 투자자의 저가 매수 유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지역 난방공사가 이에 따라서 강세에 기여했습니다. 섬유의복은 FMF 주도로 강세였고요. 반면 어제 굉장히 좋았던 보험은 약세였는데, 전일 급등했던 보험업종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약세 전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이 약세 주도했고, 뒤이어서 기기가 하락했고요. 체코원전 수주를 강세를 지속했던 두산밥켓이 약세였습니다. 또한 오늘 운수장비 내 조선업종 약세가 뚜렷했고, HC현대중공업과 HC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등이 약세 전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도로 또 약세였는데, 금일 제약바이오 업종은 희비가 엇갈렸다 말씀드렸죠. HLB는 간암 표적 항암제인 리보사나립이 FDA 신약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서 급락했고, 반면 알테오제는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였고, 유한양행은 FDA 승인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면서 상승세로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업종 내에서 클래시스, 제이시스메이칼, 삼성단제약, 휴젤 등 굉장히 강세 전환한 종목도 꽤 보였고요. 뒤이어서 오락문화도 강세였습니다. 그중에 엔터 업종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나타났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SME 강세를 또 주도했습니다. 반면 금속과 반도체는 차익 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좀 지치게 만든 하루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이 보였고요. 역시나 굉장히 소외 업종이고, 그리고 또 경기 방어주로서 이야기됐던 음식료 업종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없는 한 시장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BS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다 보니까 또 이 3프로TV 관련된 데일리 힌트 혹시 방송을 이제 그만두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다 하고, 그리고 KBS로 넘어가서 방송하는 거니까 제가 이 방송 그만둔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에서 잘리기 전까지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만해라 할 정도로 볼 게 없다 그러시면 그만둘 때고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이 방송은 계속 할 거니까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많은 시청, 그리고 또 3프로TV 자체도 많이 좀 봐주시고요. 데일리 힌트 계속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 더욱더 힘을 내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한두 가지 매크로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좀 띄워드리면, 자, 다우존스가 어제 4만 포인트를 넘어갔습니다. 장중에. 종가 무렵은 다소 조금은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지만, 자, 이렇게 올라왔네요. 다우존스 산업 지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2016년 이후에 관련된 마일스톤인데요. 주가들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상당하죠. 네. 한국 시장도 비슷하게 올라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갔으면 참 좋겠는데, 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다우존스가 이렇게 4만 포인트까지 찍고 내려왔다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네, 다우지수 3년 6개월 만에 장중 4만선 돌파하면서 구성 종목별 상승 기여도인데, 어디가 가장 많이 이제 상승 기여를 했을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게 골드만삭스 그룹이 제일 많이 기여를 했네요. 골드만삭스 그룹이.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그리고 캐터필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우지수의 이제 상승폭에 누가 많이 기여했나 보면,
생각보다 예, 골드만삭스나 예, 유나이티드 헬스나 뭐 캐터필러 이런 쪽이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IT 뭐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을 거로 생각했는데 애플은 중간쯤에 있는 것 같습니다. IBM, 애플, 머크, 뭐 P&G, 월마트 다 중간쯤에 있는 것 같고 코카콜라도 아주 크게 기여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빠진 것들이 디즈니, 나이키, 보잉, 3M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좋지 못했던 것 같고 오히려 인텔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뭐 구성기호로 봐서는 3년 6개월 만에 사이에 인텔은 마이너스권에 접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종목들이 꽤 많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더운 여름에도 수트를 입어야죠. 아마 그게 뉴스, 경제 시사 뉴스이기 때문에 예, 아마 수트를 입어야 될 것 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섹터로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오늘 삼양식품 등의 주요 기업 1분기 실적 호조 등의 음식료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를 하나의 사진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띄워주세요. 예, 오늘의 특징주입니다. 나부자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 올라와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오늘장 특징주는 빙그레, 예, 삼양식품 그리고 김밥 등 관련 주죠. 예, 김입니다. 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예, 정리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이 전일 장 마감 후에 분기 보고서를 통해서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이 3,857억 원, 전년 동기 대비 57%, 그리고 영업이익이 801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35% 정도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664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94% 급증했습니다. 또한 빙그레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09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11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비 65% 증가했고요. OPM이 7%대로 시장 기대치 OP 132억 원을 상회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11억 원 정도 나왔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은 삼양식품에 대해 1분기 실적이 종전 추정 영업이익 361억 원, 그리고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424억 원을 큰 폭으로 상회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이 계속 안정화됐고요. 그리고 원재료, 그리고 유통 수식 계열화, 그 다음에 지역 믹스 개선, 밀양 신공장 가동률 상승, 이 영향이 더해진 덕분이라고 밝혔는데요. 삼양식품 목표 주가를 한화투자증권은 기존에 30만 원에서 대폭 올린 60만 원으로 2배 정도 목표 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야, 이 정도까지 올리는 것은 참 이례적입니다. 물론 최근에 한미반도체 목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 말고 이렇게 음식료 업종을 기존 목표가 대비 2배로 올리는 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등등 여타 증권사들도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전에 사진 보여드렸더니 젓가락은 8도네. 야, 디테일까지 다 보시네요. 네. 빙그레가 아니었나요? 그리고 삼양식품이 아니었나요? 예, 젓가락은 8도네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디테일까지 다 보신다고. 자, 그러면 다음 자료 좀 올려드리죠. 삼양식품 관련해서 한국라면 월별 수출 금액입니다. 이게 보면 매년 월별 흐름을 보여주시는 건데, 자, 제일 왼쪽에 보시면은 4월까지 있는 노란색, 이게 이제 2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2018년도부터 24년 동안에 보시면 23년간의 흐름보다 월등하게 지금 1, 2, 3, 4월이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라면 수출 금액이 엄청나게 높게 올라와 있고요. 오른쪽 보시면 삼양식품 월별 수출 금액 추정인데 역시 24년도 삼양식품만 놓고 보더라도 월별 추정에서 월등하게 올라가 있는 모습이 1, 2, 3, 4월 보입니다. 그래서 1분기 지나 4월까지도 월간 단위로도 지금 피크를 찍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미국 시장의 라면 시장 규모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0년도 정도까지는 다 좀 슬로우하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22년, 24년 접어들면서 급격하게 좀 기울기가 올라가죠. 그리고 26년도까지도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갈 모습이 보입니다. 뭐 K푸드, 뭐 K컬처 이런 것들 영향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저는 불닭볶음면 같이 조금 매운 라면은 개인적으로 조금 못 먹습니다. 매운 음식 자체를 좀 잘 못 먹는 편인데 외국인들이 오히려 저보다 매운 음식 더 잘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김치나 이런 것도 매워서 못 먹는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뭐 김치뿐만 아니라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음식들도 굉장히 외국인들도 굉장히 잘 적응하고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주요 식품기업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CJ제일제당도 영업이익이 전년비 굉장히 좋았죠. 48.7% 증가했고요. 동원 FM도 14.8%, 대상이 91.5% 증가했고 롯데 웰푸드도 100.6%나 급증했고요. 농심은 마이너스 3.7, 좀 아쉽죠. 영업이익 증가율이 좀 낮았습니다. 마이너스권이었고요. 오뚜기가 11.9, 그리고 풀무원도 27.7, 오리온 26.2, 중국 쪽이 좀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삼양식품이 235% 증가했고, 그리고 빙그레도 65.2%, 아마 바나나 우유 등등과 같은 쪽이 상당히 좋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증권에서 삼양식품에 대한 수출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를 또 내기도 했는데, 자, 1분기 수출은 삼양식품이 2,890억 원, 전년비 82.9% 증가, 그리고 전분기도 30.3% 증가를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비 1,300억 증가한 수출이 1분기에 나왔다는 건데, 북미 쪽이 전년비 520% 증가했고요. 520억 증가했고, 중국이 610억 원 전년비 증가했고, 유럽이 180억, 동남아가 210억 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역시 중국이 610억 원, 두 번째로 북미가 520억 원 전년비 수출이 증가한 겁니다. 2분기를 예상해 보면 미국은 월마트나 에스닉 채널로 입점이 시작되면서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본 것 같고요. 중국은 춘줄에 이어서 6.18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좋을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인니가 올해 신규 추가되면서 고성장세가 또 이어질 것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추정해 보면 2분기에 수출액만 놓고 보면 3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본다니까 삼양식품이 2분기까지도 흐름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양식품이 상한가를 갔고요. S&D, 빙그레, 우양, 풀무원, 서울식품 같은 음식료 업종 테마가 상당히 주가들이 올라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지금 왜 농심은 별로 안 좋았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출과 관련된 비중의 차이가 삼양식품과 농심이 좀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원재료입니다. 원재료 관련해서 아마 농심 같은 경우는 원재료비가 조금 올라간 걸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삼양식품이 아마 원재료가 하향 안정화된 걸로 보입니다. 아마 일부 이제 원재료 관련된 수직 계열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양식품이 좀 더 내부적으로 좀 더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재료에 대한 하향 안정화가 삼양식품이 농심보다는 1분기만 놓고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인 지표가 나왔다는 점에서 농심과 삼양식품이 같은 라면을 갖고 있는데도 약간 차이가 있다고 또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농심과 삼양식품의 차별점, 주가들에 대한 부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면밀히 한번 세부 내역들을 한번 지표를 한번 살펴보세요.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 반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검은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검은 반도체 뭡니까? 김이죠, 김. 씨위드라 그러나요? 김. 예. 그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김 도매 가격 전망입니다. 이 보시면은 단위가 100장당 원인데요. 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22년 4월 달부터 지금 올라온 게 거의 2배 이상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도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죠. 예, 김밥용 김 기준입니다. 김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막김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김 가격이 이렇게 올라오면 김밥도 아마 원가율이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김밥 가격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가볍게 좀 이렇게 좀 저렴하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김밥 가격도 올라가면 이게 간단하게 먹는 어떤 음식들도 가격이 좀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CJ 시푸드 관련해서 인데요. 조금 확대를 좀 부탁드릴까요? 노란색 부분에 있는 부분을 조금 확대를 부탁드리면, 자, 지난 분기, 지난 연간이죠. 연간 보시면 CJ 시푸드가 연간 지금 보시면은 100만 원 달이니까 지금 242억 9,500만 원 정도가 작년 연간 김 매출을 했거든요. 근데 왼쪽 보시면은 올해 1분기에만 191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간 김을 가지고 242억 정도를 했거든요. 연간으로. 근데 1분기 매출만 지금 올해 191억 김에 대한 매출이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온 거죠. 그래서 CJ 시푸드가 아마 이런 김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아마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J 시푸드도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마지막입니다. 외식 물가 추이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삼겹살도
2019년 4월에 뭐 이게 서울 지역 기준이라 그러네요. 1인분 보통 기준 삼겹살 200g 기준인데 16,489원에서 19,981원. 삼겹살 저도 참 좋아하는데 가격이 좀 더 올라갑니다. 삼계탕도 올라가고 있고 냉면, 비빔밥, 칼국수, 김치찌개 등등입니다. 예, 지금 아마 콩국수나 뭐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집이 있죠. 그쪽 가면 지금 아마 닭 칼국수 한 12,000원 정도 하나요? 11,000원, 12,000원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가지표가 아무튼 음식료 업종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필수 소비재라고 불린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필수 소비재 부분들은 역시 예, 매출이 빠지지가 않죠.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또 사야 되는 이렇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좀 정가가 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최근에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가격 인상 관련된 부분들이 또 음식료 업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런 흐름들 때문에 음식료가 일단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노님, 팔도 비빔면에 삼겹살 말아 먹고 싶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나네요. 시간 되니까 벌써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 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뭐 그 다음 이슈도 뭐 수산주입니다. 수산주. 역시 이제 먹거리인 것 같은데요. 지난 15일 일본의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오늘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류가 내달 4일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방류량은 종전회 차와 같은 7,800톤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게 우리의 먹거리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조금 우려는 되는데요. 아무튼 뭐 이런 소식이 이루어지면서 CJ 시푸드나 사조 시푸드, 뭐 사조 대림, 동원 수상 등의 주요 수상 관련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또 등에 업고 같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CJ 시푸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0,000% 이상 올라왔죠. 뭐 전년 동기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그래서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사조 시푸드가 30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고요. 사조 대림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441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1% 급증을 했고 동원수산도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5억대로 전년 동기 대비 흑전을 기록하면서 일단 종목들이 턴어라운드가 나오고 상승세가 일단 영업이익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종목들이 나왔다는 것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 그다음에 한성기업, 사조 오양 등의 수산 관련주들도 굉장히 장중 오전에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들도 꽤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사실 뭐 이 후쿠시마 관련된 원전수가 방류가 되는데 뭐 또 종목이 오르니까 조금 씁쓸을 합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뭐 그게 또 주식시장이죠. 어느 한쪽이 안 좋으면 또 그거에 대한 반사익을 또 막 찾게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주식시장을 보면서 상당히 냉정하고 또 씁쓸한 마음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터는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일부 화학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가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뭐 주택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금리 인하를 해주는 어떤 정책이 오늘 발표됐다 이야기를 드렸고, 그 외에도 중국 쪽에서 이구 환신 관련된 정책이 지금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키움증권에서 화학업종 관련해서 이구 환신과 투자 아이디어라는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자, 이야기를 좀 드리면, 봄이 오면 찾아오는 기대감, 올해는 이구 환신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건데, 해마다 춘절 전후에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가 원래 있었고요. 원래 화학업종에 대한 일단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올해는 소비재 경기 활성화를 위한 이구 환신 행동 방안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또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듯이, 순수하게 화학업종들은 우리가 뭐 쉬인, 뭐 테무, 뭐 이런 쪽,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쪽이 굉장히 급증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용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 제품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가동률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도 제가 한번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역시나 중국 쪽에 가동률이 올리면서 역시 화학 제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요소로 일부 작용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구환신 같은 경우는 중고 가전 제품이나 자동차를 새 것을 교체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09년 6월에 이구 황신과 차이는 친환경, 스마트, 정보화 기능을 탑재한 제품 구매에 대한 강조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비 진작 정책을 반영하면서 최근 중국 경제 성장률을
0.6%까지 소폭 상향하면서 약 4.8에서 4.9% 성장률까지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성장률 상향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수혜업종과 그리고 영향이 미미한 제품군을 좀 보자면 이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화학제품은 ABS와 EPS, PC 그리고 합성고무 그리고 타이어 코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외에는 범용 P나 PP, MEG, PTA, 그 다음에 PET 등의 사용량은 굉장히 미미합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전제품과 자동차 생산에 사용되는 제품이 뭐라 했죠? ABS, EPS, PC, 합성고무, 타이어 코드 이쪽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 비중이 매출액 비중 대비 하이 싱글 디짓 그러니까 거의 10% 가까이 이렇게 이상으로 유의미한 회사는 역시 금호석유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합성고무와 합성수지 약 59%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금호수지가 유의미하게 이것에 대해서 관련 매출액이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타이어 코드가 약 56%인 효성 첨단 소재가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이어 코드가 약 8% 들어가는 코롱 인도도 이 관련해서 유의미한 매출액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학산업에 대한 언더웨이트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구 환신과 관련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금호석유, 코롱 인도, 효성 첨단 소재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용 제품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뭐 이런 스탠스인 것 같아요. 좀 차별화해서 보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키움증권 자료인데요. 이구 완신에 영향받는 제품들의 매출액 비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효성 첨단 소재, 고롱인더, 금호소유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타이어 코드, 합성고무, 합성수지가 매출 비중이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도식으로 나타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화학 섹터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 섹터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태양광 견제를 위한 추가 규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한화솔루션을 비롯한 일부 태양광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표를 보여드리면 백악관 팩트시트 발표된 내용입니다. 헤드라인인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행정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역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중국 때리기가 엄청 강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헬스케어, 태양광 등등이 지금은 이렇게 상당히 많이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을 상당히 아프게 때리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미국의 중국 태양광 규제와 강화 가능성인데요. 이 반덤핑 상계 관세 그리고 세이프가드 그다음에 섹션 301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밑에 부분 신장산 폴리시 일부 수입 금지 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표를 조금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자료를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이 역시 이제 코멘트를 냈는데요. 섹션 20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이프가드, 양면형 모듈 관세 제외 조항의 삭제 발표였다는 겁니다. 양면형 모듈에 대한 관세 제외 조항은 2019년 트럼프 정부 때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이 조항의 전조로 인해서 현재 미국 모듈 수입의 대부분이 양면형으로 이제 수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외 조항을 삭제 이후에 기존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90일 이내에 수출 가능합니다. 계약 증명이 필요한데 그럼 물량 소진을 빨리 해야 되겠죠. 재고 소진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그 시간 내에 90일 이내에 수출 가능합니다. 두 번째, 동남아 관세 면제 기간이 종료되는데 그게 6월 6일입니다. 그래서 반덤핑 상계 관세를 회피한 동남아 생산업체는 해당 관세 제재용 예정인데 관세 면제된 패널은 180일 이내에 설치가 필수이고요. 미 관세청 향후 설치 모듈에 대한 사용증명서 제출을 또 요구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급증과 공급 과잉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데 미국의 태양광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서 수익 패턴 모니터링과 불공정 관행 조치를 예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IRA 미국산 태양광 보너스 세제 혜택 세부 사항인데 IRA 조항 중에 미국산 비중이 일정 부분 이상이면 도메스틱 컨텐트 앱으로 추가로 세액 공제 10% 혜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산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국산에 대한 부분들을 높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산 비중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미국 에너지부가 안전 항구를 제공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말씀드린 세이프 하버를 제공한다 이런 건데 안전 항구는 에너지부가 제공하는 기존
기본 비용 비율을 활용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복잡한 계산 없이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 비율을 사용해서 절차를 단순화하고 불확실성을 축소하는 개념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웨이퍼와 셀 제조 지원인데 미국 에너지부는 태양광 공급망 R&D를 위해서 7천만 달러, 약 940억 원 이상의 투자 결정을 했고 선정된 18개 프로젝트가 태양광 장비와 인곳, 웨이퍼, 실리콘, 방막형 태안 정지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이제 미국의 태양광 셀 수입 한도도 쿼터도 확대되는데 기존의 섹션 201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셀 수입량은 5기가와트였는데 향후 셀 수입량이 수입 한도 5기가와트에 다다를 경우에는 셀 수입량 모니터링하면서 한도를 7.5기가와트로 확대 고려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섹션 301 강화를 한 지 이틀밖에 지나진 상황에서 빠르게 추가적인 조치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중국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차 미국과 중국 시장이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의 공급 과잉 영향을 미국은 생각보다 덜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빠르게 미국 내에 모듈 가격 회복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판단되니까 한화솔루션이 좀 긍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 종목들도 여기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 때문에 일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들이 오늘은 시장이 빠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움직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굉장히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이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관세 부과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쪽도 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상당히 강력한 제재를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어쩔 수 없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교육주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글쎄요,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결정 때문에 교육주를 오늘 움직였다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7부 관련해서 전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 준비생, 의대 재학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쉽게 말하면 서울고법재판부가 의대 재학생이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으로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돼서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한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의대 재학생들은 집행정지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이 재판부가 정부의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필수의료, 지역의료 회복 등을 위한 필수적 전제인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이 공공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은 사실상 법적으로 보면 증원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원이 확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적으로 뭔가 막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증원이 확정되면 지금 이제 재수를 하는 분들 그리고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의대 쪽으로 이제 뭔가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주 테마가 굉장히 좀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정책적으로 또 약간 불확실성이 없으면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또 하반기에 갑자기 이게 또 뭔가 변수가 생겨서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 따라서 증원 때문에 거기에 의대를 내가 의대를 뭔가 트라이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던 또 수험생들은 또 한없이 또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일관성 있게 뭔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법원 결정이 일단 났기 때문에 증원 관련된 부분이 사실상 법적으로 확정됐다고 분석은 되는데 하반기에 어떤 변수 때문에 또 그게 바뀌지 않을지 걱정은 되고요. 어떤 정책 변수가 바뀌면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좀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오늘 역시 엔젤 산업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오늘 관련된 종목들 가운데 음식료라든지 일부 종목들 빼고는 대부분 뉴스플로우에 의한 움직임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고 이 뉴스플로우에 따라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 역시 좀 많았던 하루가 아닌가. 그만큼 오늘 하루
시장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시장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역시 엔젤 산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뉴스에 따른 흐름인데요. 정부가 저출생 종합 마스터 플랜이 이르면 내달 초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내달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일과 가정의 양립, 5라벨을 골자로 한 저출생 종합저책의 기조를 제시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은 조만간 열릴 정부의 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 반영 논의를 거친 후에 6월에 저고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저출생 종합대책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국의 극심한 저출생 현상, 뭐 급속한 고령화 사회 이런 것들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떨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저출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많은 정부에서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재정으로도 풀어보려고 돈도 뿌려봤는데 만만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튼 더 이상 관련된 대책을 또 늦출 수 없다는 판단으로 특히 정부가 종합대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신설을 또 약속한 부총리급의 저출생 전담부서 저출생 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저출생 수석실이 또 주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서 더 조금 정부 주도의 의지력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부 관련해서 삼성출판사, 아방컴퍼니, 꿈비, 제로투세븐, 토박스 코리아 등의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좋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약간 테마성일 수도 있죠. 정말 어떤 정책이 물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숫자적으로 그럼 실적이 분기 단위로 좋아지는 거냐? 그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약간 테마성 움직임이기 때문에 뉴스플로에 따른 흐름은 역시 수급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조심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디가 수혜를 받는지를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보고 매매를 이루는 게 좋을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일곱 번째 섹터인데요. 오늘 일곱 번째 섹터는 약간 좀 이것도 테마성이죠. 야, 이건 제가 이 관련 종목도 올라가는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쏙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요. 자, 언론에 따르면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마리아나 대마초죠 저위험 약물 재분류를 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영상으로 성명을 내고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이 같은 제안을 발표했다고 알려집니다. 아울러서 미국 법무부가 16일 현지 시간 공식적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개시한 것으로 전해지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어떤 뭐 특이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아무튼 그렇게 알려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도 언론을 통해서 또 국내에서 지난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태국의 치앙마이 대학과 농업바이오 응용 분야에 대한 상호 협약 MOA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이번 공동연구의 핵심 소재가 태국의 대마로 원자력 연구의 양성자 가속기 기술과 핵융합연의 플라즈마 기술을 활용하면서 대마 품종을 개량하고 의료용으로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향후에 여러 바이오 소재를 의약 소재로 만드는 연구도 진행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대마 관련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MOA가 또 이루어지면서 관련된 바이오 이쪽으로 또 언급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의료용으로 기능을 또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조금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대마 관련된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관련주로서 우리바이오라든지 오성첨단 소재, 비엘팜텍, 활약품 관련된 대마 관련주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테마성, 수급에 의한 상승폭이 또 나타났다 이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실 뭐 상당히 좀 시장이 좋지 못할 때 움직이는 모습들이죠. 테마성 움직임들이 이렇게 가는 것도 아주 뭐 좋다고 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에 따라 주가가 움직인 거니까 한번 그냥 참고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주식들이 좋다고 보기에는 조금 쉽지 않죠. 네. 대마가 글쎄요, 뭐 어떤 의미에서 쓸 수도 있고 쓰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허용하기에는 만만하지 않은 저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대마초의 재분류 절차를 개시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시장의 이야기고요. 뭐 한국 시장은 또 좀 다른 이야기니까 조금 구별해서 또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섹터입니다. 시간이 조금 남긴 했지만 벌써 마지막 섹터예요.
자, 오늘도 일부 미용기기와 그리고 뭐 임플란트 관련된 종목들도 조금은 이게 휴젤 이런 종목들도 뭐 괜찮았고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크레시스, 제이스 메디칼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도 움직였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움직였는데 어제 이야기를 또 이제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4월 달에 역사적으로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이런 미용기기나 이런 쪽이 상당히 비수기가 아니라 성수기입니다. 1분기가 비수기였죠. 근데 크리시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뭐 제이스 메칼도 그렇고 매출단이나 이런 걸 본다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비수기인데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2분기가 성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성수기 기대감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4월 달에 역시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미용기기를 본다면 미국이 1120만 달러 정도이죠. 그래서 전년비 17.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1060만 달러 이렇게 하면서 전분기 대비 10.5% 그리고 전년 대비 39.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450만 달러로 전년비 77.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대만도 400만 달러, 전분기 대비 16.8% 그리고 전년비 33.9% 대만도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높은 성장세가 여전히 2분기에도 구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4월 한 달만 놓고 봐도 굉장히 데이터가 좋습니다. 특히 1분기 소모품 매출 비중 52.7%를 달성했던 크레시스 같은 경우의 수출액은 약 1,090만 달러로 전년비 14.6% 증가하면서 3월에 이어서 1,000만 달러 이상의 월 수출액을 또 기록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레시스가 역시 대장주로서 PER 30배 가까이 받고 있는 거죠. 크레시스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좀 띄워드리면 어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EBD 업체별, EBD가 이제 레이저 미용기기 업체들이죠. 자, 첫 번째 자료 좀 띄워주세요. 국내 업체별 1분기 소모품 매출의 분기 성장세와 그리고 올해 매출의 연간 성장세 자료입니다. 왼쪽 보시면 1분기 매출의 분기 성장세인데요. 보시면은 클래시스가 32.1%로 증가세가 제일 높았고요. 두 번째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원택이 좀 보이고 있고 비올이 마이너스 7.2%. 소모품 매출의 1분기만 분기 성장세로 놓고 나면 비올이 좀 빠지고 있죠. 오른쪽 보시면은 1분기 소모품 매출의 연간 성장세로 본다면 지금 비올이 60.2% 그리고 제이스 메이칼 42.2%로 두 번째고요. 크레시스가 42% 그리고 원택이 4.5% 조금 처지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미용기기 쪽은 그래도 돌아가면서 대부분 모습들이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크레시스는 대장주에서 30배 정도, 물론 OPM 마진이 50% 넘는 아주 드라마틱한 OPM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30배 넘게 30배 가까이 받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원택, 비올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비올 같은 경우도 20배가 넘었죠. PR 밸류에이션 20배가 넘었습니다. 원택은 1분기 실적이 조금 아쉽게 나오면서 약간 조정세가 역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스 메이칼은 최근에 주가가 좀 좋은데 기존 PER 밸류에이션 13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제 밸류가 싸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분기 숫자를 놓고 본다면 성장세가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제이스 메이칼이 좀 아웃퍼폼을 현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제 밸류에이션 차이가 역시 있기 때문에 역시 대장주를 살 것인가 밸류에이션이 싼 종목을 살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결국 결정을 해야 되겠죠. 더군다나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액이 약 8천만 달러 정도 됩니다. 8,050만 달러. 그래서 전분기 대비 31.2% 증가 그리고 전년비로도 10.9% 임플란트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쪽이요. 중국의 VBP 정책이 개시됐던 전종 등기 대비 두 자릿수대 성장세를 계속 가고 있고요. 중국발 매출 비중이 높은 경기도 수원시 이제 덴티움이죠. 덴티움 같은 경우에 수출액이 약 1,440만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년비 13.7% 증가했고요. 전체 중국 수출 성장률 대비 높은 성장세가 달성되고 있습니다. 성수기인 2분기 또 시작되면서 또 미국 수출액이 임플란트가 약 81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1.3% 증가 그리고 전년비로는 298% 증가하면서 급증세가 나타나고 있죠. 최근 3년 내 최고 월 수출액을 임플란트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수출액이 1,060만 달러, 전년비 45.4% 증가 기록하면서 국가별로도 가장 높은 성장세가 네덜란드 쪽으로 가고 있다 분석이 됩니다. 또한 치과 영상 장비 수출, 미국 수출 금액도 680만 달러, 전분기 대비 108.6% 그리고 전년비 12.6% 증가했고요. 북미 지역에서 유의미한 수출 성장세가 역시 치과 영상 장비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유통사 두 곳을 통해 수출 중인
바텍 같은 경우도 경기도 화성시죠.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의 수출액이 1,630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58.5% 그리고 전년비 1.7%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기기, 임플란트 그리고 치과 영상 장비 등등이 이번 1분기 지나면서 4월 달에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시면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아래쪽에 미용기기 중간쯤을 보시면 4월 고양시를 제외한 강남구, 금천구, 유성구 모두 양호한 기록을 수출 기록을 4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도록 하고 있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4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비 12% 증가를 하고 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는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전년비 지금 26%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는 원택입니다. 4월 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전년비 16% 증가를 했기 때문에 모두 4월 달 한 달 양호한 수출 실적도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분기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 역시 무르익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개별적으로 보자면은 지금 크레시스가 4월 달에 브라질의 볼리머 출시하고 4월 13일 날 현지 의료진 대상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반응이 좋았다 하고요. 제이시스 메디칼은 국내와 일본 쪽에 덴서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면서 특히 일본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호실적 기록하고 있고 미국과 브라질 쪽에 덴서티 판매가 이제 시작되니까 그쪽에서 올라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다올투자증권에서 좀 전에 자료를 올려드리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편하게 쉬시고요. 다시 시장을 좀 복귀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 또다시 아주 힘차게 굉장히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I see you.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